네, 오늘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오늘장 별로 명쾌하게 저격하고 싶지 않은 날입니다. 코스피는 1%대, 코스닥은 3%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과 또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7개월 만에 1,100원 선을 넘었고 이 의미는 원화 가치는 내려갔고 달러 가치는 올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래도 펀더멘털이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지만 북미 정상회담 등 어떤 대북 이슈가 끝난 상황에서 우리 시장을 지지할 이벤트가 없어졌습니다.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세로 아무래도 우리도 고전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이유는 글로벌 강달러 현상에서 비롯됐습니다. 이거는 FOMC와 ECB의 통화 정책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주에 이 두 은행이 모두 긴축 재정을 내놨습니다. 미국은 매파적인 통화 긴축을 선호한 결과를 발표를 했고 유럽은 비둘기파적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생각보다 더 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유럽은 내년 4분기까지 최저금리를 유지할 것이고 또 올 연말까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생각보단 온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FOMC의 매파적인 결정 이후에도 달러는 약세였죠. 그런데 ECB 통화 정책 이후에 강달러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이 영향이 원달러 환율에도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또 미중 정상회담 부담감도 더해졌습니다.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이 때문에 불거지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위험 통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통화인데요. 그래서 원화 가치가 내린 겁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는 다음 달 6일부터 34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곧바로 중국의 상무부도 맞불을 놨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 양국이 관세 폭탄으로 전면전에 나서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국제 교역력이 위축이 되면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여타 아시아 통화도 약세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데요. 이번 미중 무역 전쟁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재점화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두 나라가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맞불 관세를 강행하면서 미국과 중국뿐이 아니라 나프타 등 다른 주요 교역국들과도 무역 마찰이 또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프타 협상 대상자인 캐나다, 이 캐나다 달러도 지금 며칠 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이미 협상이 재협상을 끝낸 상태입니다. 다행이죠. 금토업계 관계자는 실제 관세 부과가 아직 완전히 실행되지 않았는데도 불확실성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이나 유럽연합,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무역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로 다시 이제 눈을 돌릴게요.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위협 때문에 우리 당국이 현재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국제 유가가 다시금 오를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펙의 증산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란 등 일부 산유국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 생산이 늘어나지 않으면 공급이 늘지 않고 그럼 가격인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유가가 오르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자극되면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등 얽힌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거는 또 기업 실적의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수출 기업들의 매출 상승에 일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자동차 업계는 원화 약세가 매출 증대 그리고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계는 원화 결제 대금이 늘어나면서 외화 차입금의 평가액이 늘어나는 부정적인 요소 있다라는 점도 경계함으로 두셔야 되겠습니다. 1,080원대에 형성돼 있던 환율 상단이 붕괴된 만큼 시장은 상단 찾기가 앞으로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1,065원에서 1,085원대 환율 상단이 뚫리면서 시장에서는 다음 고점이 어딘지 확인하려는 심리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면서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음 달 6일이 단기간 내에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좀 주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달 6일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고용지표가 좋으면 연준의 긴축 정책과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고 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으면 그럼 연준의 향후 속내는 무엇일까? 이걸 시험하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변동성 장세에 나올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내일은 뭘 투자해야 될까 볼까요? 이번에는 내일장 핫플레이를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꼽은 종목 보시죠. 오리온, 현대상선, 현대시멘트, DNC미디어 이렇게 4종목을 꼽았습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은 유한타증권 추장훈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장훈 대리입니다. 네, 오늘 오리온 꼽았는데 그 이유는요? 네, 오리온 오늘 급락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꼬북칠 라인 증설 및 5월에 출시된 생크림 파이 등 신제품들이 판매가 잘 되고 있어 2분기 실적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하반기에 농협과 조이트벤처로 출시하는 그래놀라 제품 생산도 시작할 예정이어서 하반기까지 국내 매출 증대 기대감이 유효합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베트남 제과 시장이 인당 소득 증가로 인해 고성장 중인데 오리온은 그동안 베트남 내에서 연평균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사드 이후 판매 정상화가 되고 중국 경쟁업체들이 최근에 가격 인상을 실시함으로써 오리온 또한 충분히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어 수익성이 작년에 비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 매수 가격대는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 사이가 유효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입니다. 오늘 금리와 통화정책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할 관련 스케줄들을 좀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일까지 열리는 22 연례 중앙은행 포럼에서 미국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 일본은행, 또 호주 중앙은행 총재들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의 입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20일에 금감원에서 한국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또 열게 됩니다.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여파가 있을까? 오늘 이런 시장 여파들을 좀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또 영국의 영란은행 통화정책 회의도 21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일에는 오펙과 또 러시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담을 갖는데요. 증산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반대국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이 시간 내내 지수의 움직임과 또 흘러내리는 종목 보면 그 자체가 좀 스트레스였죠. 내일은 이 스트레스가 조금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감 전략 A+ 함께 하셨고요. 내일도 장 마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